자,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보신 게 이제 마진과 패딩이라는 개념이었어요. 근데 단순하게 마진과 패딩이라는 개념만 놓고 봤을 때 보시면은 사실 쉬운 개념은 아니지 않을까,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설명 다시 한번 드려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진행을 할게요. 자, 목차 페이지에다가 레이어 개념 공백 이해하기라고 써놨는데 밑에다가 하나를 더 만들게요, 제가. 자, li 태그를 하나 만들고 a 태그를 레이아웃이라는 이름 말고요. 베이직 02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서 여백 이해하기라고 쓰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그 공유 폴더 다이렉트로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혹시 모르니까 카피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베이직 01 내용이 있었고 이번엔 베이직 02라고 하는 문서예요. 자, 파일을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VS 코드 같은 경우는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시면 알아서 자동으로 경로에 맞춰서 파일이 생성이 되죠.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HTML 문서기 때문에 느낌표 하시고 탭 누르시면 오른쪽에 보이는 이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 내용상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이스나 이런 쪽에 리셋이라는 개념을 전혀 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메타 밑에다가 링크 태그 하나 만들어서 CSS 폴더 안에 저는 src에다가 basic 02.css라는 파일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CSS에 src라는 곳 안에 쓰겠죠. 자, 그리고 바디에다가는 id 랩이라고 하는 영역을 하나 만들고 자, 클릭하면 원래 있던 목차 컨텐트로 돌아갈 수 있게끔 h1에다가 링크 태그를 하나 만들게요. 그러면 베이직 01을 기준으로 같은 자리에 content.html이 있습니다. 자, 현재 저는 웹페이지 전체를 구축하는 것처럼 링크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링크의 페이지가 하나 있게 되죠. 자, 이곳에다가 자, 위의 내용과 아래 내용을 구분하기 위해서 hr이라고 하는 태그도 한번 생성을 할 거고 일단 현재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div 태그 안에다가 클래스라는 영역을 하나 만들어서 파트라고 하나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첫 번째 파트 안에다가는 자, 마진이라고 하는 여백을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이곳에다가는 저는 ul이라고 하는 태그를 하나 만들고요. 그 안에 li를 한 5개 정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진을 1, 2, 3, 4로 해서 5까지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세팅 하나 해보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일단 현재까지의 결과물은 이렇게 나옵니다. 왼쪽에 붙이고 오른쪽에 붙이고 하나 해볼게요. 일단 두께가 안 맞군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제 H1 되어 있고 밑에 영역이 있는데 일단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리스트라고 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앞에 분리기호가 달리면서 결과물이 나오게 되죠. 자, 이제 여기다 간단한 세팅 좀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CSS 파일을 일단은 열어주십시오. 없다라고 하신다면 VS 코드에서는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그러면 생성을 하겠죠. 자, 첫 줄에는 반드시 주석을 달고 파일 이름을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들어가는 CSS 파일 쪽에서는 골뱅이, 자, 캐릭터 셋이라고 해서 UTF-8이라고 언급을 해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원하는 작업물을 하시기 이전에는 흔히 reset CSS라는 것을 먼저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하려고 하시는 디자인 파일을 진행을 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영역을 구분을 해서 쓰시는 게 여러분이 차후에 관리 면에서 매우 좋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에서 Reset CSS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웹페이지를, 자, 모든 브라우저에서는 하나의 웹페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값들이 다 제각각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내가 원하지도 않은 여백이라든가 테두리 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블랙 기호라든가 복잡한 것들이 설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단은 초기로 간단하게 세팅해 놓고 다시 원할 때마다 불러서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Reset CSS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흔히 말해서 웹페이지 초기화라는 뜻인 거죠. 자, 그걸 하는 것 중에 권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볍게 쓸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로는 모든 아이를 선택해서 아스타라고 쓰고 여기다가 흔히 마진이라고 하는 아이를 없애고 패딩이라고 하는 아이를 없애고
이렇게 보더라고 하는 아이를 없애고, 아웃라인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 한번 없애보시고, 아웃라인을 일단 뺄게요. 이거는 당장이 아니라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리스트 파일 2라고 해가지고 논 0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초기화 있던 거를 없애겠습니다 라는 뜻이니까 논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라고 해서 여기 밑줄 쳐져 있는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어떤 글자의 효과를 보는 이런 형태들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서 추가적인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더 많은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이런 식으로 좀 보여줄 수 있고요. 거기에 방금 전에 보셨던 여기 HR이라고 하는 태그가 사라졌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리려면 HR 태그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외곽선을 따로 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보더라고 줍니다. 이때 보더는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네 군데를 다 주는 거기 때문에 한쪽만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쪽 방향을 주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두께와 한 칸 띄우고 선의 모양과 한 칸 띄우고 필요한 색깔을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의 다양한 세팅들을 하는 것이 우리는 리셋 CSS라고 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해야 하지만 일단 가볍게 써봤고요. 자, 이 상태에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1 빼고요. 일단은 여기 보이는 클래스 파트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파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아이는 클래스라는 속성명을 가지고 있죠. 여기 있는 이걸 우리는 속성이라고 통째로 얘기하는데 앞에 써있는 이 빨간색 부분을 속성명, 이걸 속성명, 뒤에 오는 것은 그거에 대한 값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속성명을 프로퍼티라고 하는데 클래스라는 속성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점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내부에는 값이라는 뜻으로 값에 해당하는 이름을 파트라고 써준다. 이름 자체가 파트였기 때문에. 자,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제가 가로, 세로란 사이즈를 입력을 해봅니다. 자, 높이 값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러고 나서 당장 보이진 않지만 제가 배경 색깔을 한번 넣어볼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용해서 DDD라고 쓰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회색 박스가 하나 생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100이 아니라 더 높이 하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써서 변경이 가능하죠. 이때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마진이라고 하는 아이 중에서 오토라고 이름을 쓰면 이 웹브라우저에서는 갑자기 특이하게도 한쪽에 쏠려있던 아이가 좌우를 같은 여백을 두고 가운데 배치하게 만든다 라고 알려드렸었죠. 네, 이런 식으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자, 이 안에 요 제목이라고 하는 아이가 들어있습니다. H2라고요. 그럼 저는 클래스 파트의 자식으로 들어있는 H2에다가 가로값, 높이값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가로를 꽉 채워주고 높이는 오토란 얘기는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에 따라서 달라지게 하겠다. 글자가 있으니까 글자 높이만큼 주겠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백그라운드 컬러를 주면 이렇게 배경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파트의 자식에는 H2뿐이 아니라 UL이라고 하는 요소도 들어있습니다.
UL에다가는 가로값 100%, 높이값 오토 이렇게 써주면 거기에 맞춰 들어갈 거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만들 수 있겠죠. 이때 위에 있는 H2와 여기 있는 UL의 사이즈가 똑같다면 사실은 합쳐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지만 지금은 일단 이 친숙이 되고 익숙이 돼야 되기 때문에 따로 놓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UL 안에 li가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파트의 자식인 li에다가는 옆으로 나란히 갈게요. 플롯 left 그리고 가로값 100픽셀에 높이값 100픽셀이라고 쓰면,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가 아니라 이미지를 담는 건데, 여기다가 이미지 주소가 아닌 전혀 다른 걸 입력하면, 리니어 그라디언트 같은 아이를 입력하시면 그라데이션 컬러로 표현이 돼요. 그라데이션 컬러는 백그라운드 컬러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과거에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수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미지로 대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색깔을 샵 이렇게 만드시면 두 개의 색상을 연달아 만들 수 있고요. li가 자식이 아니라 자 손이죠. 이렇게 써야 되는데 큰일 날 뻔했네요. 문제는 똑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각도를 하나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45°, 45DEG라는 뜻이 45도 각도라는 뜻으로 이렇게 선이 하나 있으면 45도 각도로 휘어져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45도, 45도, 45도로 색깔이 들어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내용 중에서 li 요소가 또는 자식 요소가 플롯이 되어 있고 그 부모의 요소가 높이값이 오토인 경우에는 실제로 UL의 높이값은 없다. 제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UL을 li로 감싼 어떤 형태로 취하게 만들려면 우리는 해당하는 i의 클래스 파트의 자식인 UL의 끝에다가 컨텐트라고 기능을 하나 붙여주고 이 아이를 강제로 블럭화 처리하고 그리고 클리어 보스라고 하는 내용을 입력을 하면 결과는 똑같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건 뭔지 일단 모르겠지만 그래서 UL은 이제 사이즈를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값들을 좀 더 정리를 하시면 매우 도움이 될 거다. 이때 애프터는 하나짜리가 있고 두 개짜리가 있는데 두 개짜리가 저는 두 개짜리를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쭉 해보십시오. 자, 앞전에 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한번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되셨다면은 자, 내용을 한번 써보도록 할 건데요. 그대로 클래스 파트를 써버리면 다음에 또 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HTML 문서에서 자, 요 자리 클래스 파트라고 쓴 요 자리에다가 하나의 이름을 더 붙여볼게요. 클래스란 이름은 우리가 이름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붙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 파트라는 이름뿐이 아니라 하나의 더 이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파트 뒤에다가 한 칸을 띄운 다음에 가독성으로 두 개 띄우기 위해서는
한 칸을 띄운 다음에 여기에 추가로 원하는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마진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 클래스는 이름이 두 개가 되는 현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두 개이기 때문에 클래스 마진, 파트에 대한 기능은 지워지지 않고 있고요. 클래스 마진이라고 하는 아이를 가지고 쓰면은 클래스 파트에서 겹치는 기능이 아니라는 일단은 큰 문제 없이 동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거 가지고 써볼게요. 자, CSS에서 일부러 조금 구분을 하고, 자, 밑에다가 클래스 마진이라고 쓴 다음에 li를 선택할 겁니다. li. 자, li는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띄웠어요. 만약에 이렇게 썼다면 동작을 안 하겠죠. 왜냐면 중간에 ul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li라고 썼습니다. 자, 동작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폰트 weight라고 써서 볼드 900이었을게요. 900 단위 없습니다. 굵기는. 그래서 보시면 글씨가 굵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폰트 웨이트는 굵기를 말하는 거예요. 굵기는 뭐 라이트, 씬, 노멀, 볼드, 볼더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이제 명칭보다는 실제로는 굵기에 대한 수치를 좀 더 입력을 많이 합니다. 100단위로. 그걸 쓰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자, 근데 전부 다 먹었죠? 우리가 원하는 건 첫 번째 아이 하나에만 주고 싶어요. 그럴 땐 순서를 클래스 마진의 li 중에서 콜론 nth child라는 이름으로 쓰시면 됩니다. nth란 1등 1st, 2등 2nd, 3등 3rd 라고 하고 4등부터는 4th, 5th, 6th 이런 식으로 끝에 th라는 이름이 붙듯이 n번째라는 뜻으로 언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n번째 들어있는 자식 요소, 뭐 내용 이런 뜻으로 반드시 순서에 맞게 들어가야 됩니다. 중간에 다른 게 섞이면 안 먹어요. 자, 이런 경우에 원, 첫 번째를 의미합니다. 정말로 먹었는가 보자면 컬러를 바꿔보면 첫 번째 요소만 글씨에 대한 색깔이 바뀌는 걸 파악할 수 있죠. 이렇게요. 자, 동작하는 거를 확인을 해봤으니까 뭐 폰트 사이즈 같은 걸 이용해서라도 20픽셀 이렇게 글씨를 좀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거 확인을 했으니까 정작 필요한 다른 기능을 써볼게요. 이건 지울 겁니다. 확인용이니까. 여기다가 자, 마진이라고 쓰고요. 10픽셀이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요소에 대해서만 마진이라는 값이 들어가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이에 떠 있는 여백을 의미합니다. 큰 문제 없이 파악되셨을 거예요. 이때 마진 값은 첫 번째 있는 아이의 마진 값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재밌게도 얘는 위, 오른쪽, 아래, 왼쪽 네 군데 모두 처리가 되고요. 이걸 제가 그대로 카피를 해서 이번엔 두 번째에다가 마진을 30픽셀이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아이를 기준으로 위, 오른쪽, 아래, 왼쪽이 모두 30으로 먹는 것을 파악할 수 있죠. 빠르게 얘기하시고 li에 nthchild2라고 해서 두 번째 아이를 선택해서 보시면 스타일 CSS의 내용상 맨 마지막에 보시면
위 30, 오른쪽 30, 아래 30, 왼쪽 30 순서로 표시가 됩니다. 이때 마진이라고 하는 값을 앞에다가 5픽셀 한 칸 띄우고 30픽셀이라고 쓰면 중간에 컴마가 들어가지 않아요. 쓰면 안 됩니다. 5픽셀에 30픽셀이라고 쓰고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위, 아래는 5픽셀만큼 공간을 만들고 왼쪽, 오른쪽은 30픽셀만큼의 공간을 생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엔 세 번째. 이번에는 여기다가 5픽셀에 30픽셀이라고 하는 아이는 그대로 뒀는데 똑같이 2번처럼 세 번째 있는 li도 똑같은 위, 아래 5, 좌우는 30으로 먹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저는 중간에 20픽셀이라고 하나를 끼워볼게요. 5, 한 칸 띄우고 20, 한 칸 띄우고 30. 콤마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해보면 위는 5픽셀이 맞아요. 근데 20픽셀은 좌우 양쪽이 20픽셀로 공간을 만들고요. 아래는 30픽셀만큼 공간을 줍니다. 자, 세 개를 쓰면 다르다 이 얘기하는 거죠. 4개를 써볼게요. 자, 네 번째에다가 위 그리고 10픽셀 그러면 두 번째 아이와 세 번째 아이와 네 번째 아이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확인해 보시면 위는 5픽셀 그대로인데 자, 띡 해서 확인해 보시면 5픽셀 그대로인데 두 번째 있는 10픽셀은 오른쪽으로 세 번째는 20픽셀은 아래로 네 번째 30픽셀은 왼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순서대로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공간도 이렇게 다 떠 있는 것으로 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마진이라고 하는 아이는 혼자 입력할 수도 있고 사이를 공간을 띄워서 이렇게 2개 또는 3개 또는 4개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5개는 안 될 것인가? 5개를 한번 해보죠. 5번째에다가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봅니다. 5, 10, 20, 30, 100 결과는 아예 안 나옵니다. 없어요. 4개까지가 끝이에요. 자, 각각 위아래 좌우, 위, 좌우, 아래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위, 오른쪽, 아래, 왼쪽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뭐 더 쉬운 방법, 더 재밌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헷갈리지 마시라고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5번째에다가는 내가 원하는 방향에다가 마진을 줄 수 있다. 즉 마진하고 대시탑이라고 써서 이곳에 100픽셀이라고 쓰면 보시는 것처럼 5번째 아이는 위로 100픽셀만큼씩을 내려와서 배치를 하게 만든다.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탑 자리에다가 탑 대신에 라이트, 버텀, 레프트 다 쓸 수 있겠죠. 자, 내용 정리 한번 해보시고 이번에는 자, 두 번째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진의 개념 정리하셨다면 자, 이번에 패딩의 개념을 볼 건데요. 자, 고민하지 말고 요 형식처럼 똑같이 밑에다 다시 쓰겠습니다.
자, 태그 위의 내용하고 다시 구분을 할 거니까 HR 태그로 하나 집어넣고요. 자, 여기 뒤에 클래스 파트 끝났습니다. 클래스 파트 끝났어요. 밑에다가 다시 클래스 파트를 다시 만들어 봐요.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똑같이 적용을 하겠죠. 클래스 파트라는 자체가. 그리고 이 안에 다시 h2를 넣어서 저는 패딩 여백 설정이라고 쓰면 여기에 대한 내용도 또 바로 먹겠죠. 또 다시 여기다가 ul 하고 li를 이번에도 한 5개 만들어 볼게요. 그럼 패딩이라고 쓰면 쓰는 순간 위에 아까 세팅했던 것처럼 똑같이 내용이 반영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 이 마진 공호 때문에 얘 때문에 이제 원하지 않은 여백값이 생겨난 상태이므로 요건 조금 조정을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통의 어떤 이름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신다면 편리하게 매우 빠르게 웹페이지 구현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저는 이 파트의 끝에다가 이번엔 패딩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를 더 달아주겠습니다. 되나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거 해볼 건데요. 여기 지금 엉켜있는 부분도 있고 좀 보기가 싫은 것도 있으니까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자, CSS에서 클래스 파트에다가 이제 개념을 조금 알고 계시니까 마진을 위를 띄우면 같이 내려와요. 그래서 마진 버텀을 통해서 제가 약 50 픽셀 정도를 내려볼게요. 그러면 감싸고 있는 라인을 기준으로 아래 공간을 만들면서 사이를 이렇게 띄울 수 있겠죠. 이런 것 때문에라도 웹페이지들은 하나의 영역 카테고리가 끝나면 띄우는 거예요.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조금 되셨다면은, 자, 일부러 여기다가 이걸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문서에서 잘 보세요. 마진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패딩 쪽에도 똑같이 적용할게요. 일부러. 자, li에 요 첫 번째에다가 자, 제가 여기 선택한 데 보이시죠? 여기다가 꺽쇠가루 열고 스팬이라고 하는 태그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글자 사이에다가 담아주도록 할게요. 보이시죠? 이렇게. 자, 어떻게 했냐면 제가 똑같이 써볼게요. 클릭, 그 다음에 컨트롤 알트 방향키 누르면 라인 그대로 만들죠. 자, 그리고 꺽쇠가루 열고 스팬 SPAN 쓰고 꺽쇠가루 닫으면 그대로 닫는 것까지 됩니다. 그래서 Shift 누르고 방향키 어차피 일렬 그대로 있기 때문에 Shift 누르고 방향키를 쭉 따라가서 얘를 컨트롤 X 누르면 저 5줄에 있는 글자를 통째로 뜯어내겠죠. 그리고 엔드키 누르면 끝으로 갑니다. 홈키는 앞으로 가고 엔드키에서 역순으로 들어오면 끝으로 올 거 아니에요. 앞에 띄어쓰기를 얼마큼 했든 간에.
그대로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시면 이렇게 감싸는 형태를 만드시게 될 거예요. 자, 실제로 이런 식으로 짜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형태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제가 이거를 왜 굳이 이렇게 하나를 더 만들었느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쓸게요. 클래스 파트에 들어있는 스팬 태그를, 스팬 태그는 사이즈 가질 수 없는 인라인 태그예요. 그래서 사이즈 가지게끔 디스플레이 블럭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 줄 거고요. 자, 파트의 li의 밑에 줄에다 씁니다. 지금 블럭을 준 다음에 가로값 100%, 높이값 100% 주면 이젠 사이즈를 가지겠죠.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흰색의 반투명한 아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흰색의 반투명한 아이를 만들려면 흰색이라는 값이 필요한데요. 단순하게 샵으로 붙이는 웹 RGB 컬러를 쓰시면 이건 투명하게 못합니다. 왜냐면 이 상태에서 인터넷 찾아보시면 오퍼시티라고 하는 수면도 설정하는 게 있던데요. 그래서 값을 입력하시면 통째로 투명해지는 것이므로 안에 들어있는 글씨까지 같이 투명해지는 거예요. 박스 자체가 투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 색깔 자체를 투명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RGBA라고 써서 RGB는 흰색이 255,255,255인 거고요. 컴마 끝에 있는 저 A라는 값, 요 값이 투명도 1은 100%, 0.5는 50%의 투명도를 가진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글씨는 투명해지지 않고 안에 있는 박스만 투명하게 바뀔 거예요. 이 아이는 일러스트나 포토샵 쓸 줄 아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설정 컬러를 바꿀 때 떠있는 RGB 그리고 끝에 있는 이 투명도 가지고 체크하는 걸 파악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흰색이어도 되고 흰색이 아니어도 관계없으니까 자, 들어가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자, 패딩을 통해서 이걸 왜 했는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값 해놓고 자, 그럼 패딩 설정해 보겠습니다. 밑에다가 점 패딩 안에 들어있는 li 자, 여기다가 제가 글씨 색깔을 뭐 아니면 폰트 웨이트를 두껍게 준다거나 그죠? 해도 문제 없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글씨 색깔을 샵 07F 주면 파란색으로 들어가는 것도 파악할 수 있고요. F03 해도 됩니다. 자, 파악했으니까 클래스 패딩 li에 nth child 첫 번째 첫 번째에다가는 자, 마진을 일단 한번 잠깐 써보죠. 마진 10픽셀이라고 위에서 첫 번째 언급했던 것과 똑같이 적용을 해봅니다. 잘 들어가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자, 배경하고 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색깔 조금 어둡게 할게요. 이거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똑같이 떠 있어요. 자, 일부러 제가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어둡게 RGBA를 썼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뭘 더 할 거냐면 자, 마진이라는 값 대신에 패딩이라는 걸 바꿀 거예요. 마진은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건데 실제로 떠 있는 것으로 만든다면
패딩이라는 것은 이렇게 안에 면 자체를 우겨 넣어서 부피를 크게 만드는 거죠. 부피를 크게 만들어서 안에 들어있는 이 내용물 자체를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택배 포장 박스 안의 내용물들이 흔들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에어 쿠션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언급을 하는 겁니다. 뽁뽁이. 네. 자. 그럼 이 개념만 알고 있다면 나머지는 마진과 똑같습니다. 패딩 안에 li에 nth child 두 번째 아이를 보시면 똑같이 패딩 입력하고요. 이번엔 30픽셀에 10픽셀이라고 입력을 해보면 마진처럼 얘는 위아래 좌우의 개념을 썼다면 위아래는 5픽셀, 좌우는 30픽셀 개념을 썼다면 패딩은 위아래는 보시는 것처럼 30픽셀 위아래는 해당하는 요 요소가 30픽셀 좌우는 10픽셀을 주는 거죠. 이때 보시면 마진 자리가 아니라 패딩 자리입니다. 패딩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확인도 꼭 하세요. 중간에 보더가 들어있다는 거. 그럼 세 번째는 제가 10픽셀에 30픽셀에 25픽셀이라고 한번 쓰면 위에서 할 때 위, 좌우, 아래 순으로 됐다면 패딩은 똑같이 위 10픽셀, 좌우 30픽셀, 아래 25라고 하는 값으로 수치가 나옵니다. 공간을. 그리고 패딩 li에 nth child 패딩을 써서 20픽셀에 5픽셀에 0에 25픽셀 뭐 이런 식으로 쓰면 0도 먹나요? 네, 먹습니다. 그냥 안 보여드렸던 것 뿐이지 먹어요. 대신에 패딩은 오토는 없어요. 자, 해서 주면 하나, 둘, 셋, 네 개로서 똑같이 시계 방향이에요. 위 20, 오른쪽 5, 아래 0 없어요. 왼쪽 25 만큼의 수치를 각각 가지게 되더라. 그리고 마지막 마진이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패딩도 내가 원하는 방향을 줄 수가 있다. 그리고 당연히 5개는 먹지 않는다. 자, 패딩을 상단이나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아래나 어디든 다 주기 때문에 원하시는 쪽으로 입력만 하시면 그대로 처리가 됩니다. 난 2개 쓰고 싶은데요. 2개 쓰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패딩, 탑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보셨던 마진과 패딩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기 위해서 보여드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진과 패딩이라는 개념을 좀 정리를 해보셨을 것 같고, 하나 더 해봅니다. 자, 그게 뭐냐면, 보던데요. 여기다 또 다시, HR, 자, 구분해서, 자, 클래스 파트 안에, 자, UL을 넣을 거고요. H2를 넣어야죠. H2를 넣어서, 보더, 선 설정이라고 쓰고, 자, UL과 안에 LI를 똑같이 뭐 5개 해도 되지만 이번에 그냥 3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이미시를 이렇게 하고 탭 누르면 보세요,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라고 설명 뜨고 클릭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이 형태들을 한 번에 쓸 수 있는 단축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꽂아 쓰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스팬은 이번에는 그냥 없이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일부러 스팬을 넣지 않았어요. 스팬을 넣지 않고 다이렉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S에다가 자, 이번엔 똑같이 선 넣고요. 아까 HTML에다가 보더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을 제가 넣었어요. 넣었기 때문에 클래스 보더라고 언급할 수 있고요. 이 안에 li들에 대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폰트 스타일이라고 하는 아이를 폰트 웨이트를 계속 보셨기 때문에 폰트 웨이트가 뭔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굵기를 설정하는 거고요. 폰트 스타일은 뭘 하는 거냐면 해당하는 글자를 이탈릭, 즉 기울기를 설정할 수 있는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으로 돌리려면 이 이탈릭 대신에 노멀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글자들이 기울어져 있죠. 자. 이탈릭은 기울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뭐 텍스트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텍스트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아이는 글자를 트랜스폼, 뭔가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뭐 영문서체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그냥 대문자화 시키고 소문자화 시키고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대문자라고 하는 것은 어퍼케이스. 그러면 글자들이 전부 다 대문자로 바뀝니다. 그럼 저거는 처음부터 대문자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실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저 보더라는 글자를 대문자로 쓰시면 보더라는 단어를 읽는 게 아니고 B-O-R-D-E-R 이렇게 읽어요. 프로그램이. 그 제대로 된 발음이 되는 게 아니라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읽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문자로 써서 대문자로 바꾸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도 있습니다. 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더의 li에 nth child라고 해서 첫 번째 i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이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더라고 하는 아이가 사실은 이렇게 나눕니다. width라고 해서 10픽셀 그리고 보더 모양이라고 해서 스타일 해서 솔리드 이렇게 그리고 보더 컬러 글씨 색깔이라고 아니 글씨 외곽선의 색깔이라고 해서 원하시는 어떤 색깔로 언급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내가 원하는 선에 대한 두께와 그 다음에 모양과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선 두께야 수치를 입력하면 되는 거고 컬러야 몇 번 봤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선의 모양은 뭐가 있나요? 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리를 지워놓은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를 딱 눌러보시면 대시드, 다티드, 더블, 그로브, 히든 등등등등등등등등이 있습니다. 여러 개가. 얘네들 선택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로브 이러면은 이런 것들. 또 여기다가 더블 이러면은 이중선. 또 뭐 이네를 부모 따라가는 거고 인셋 이러면 또 뭐 안쪽으로 따르게 이렇게 들어가게 처리하는 거. 이런 식의 형태가 존재하고요. 거의 대부분은 솔리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아니면 다티드 말고는 딱히 쓸 일은 사실 없어요. 자, 그리고 자 보더 nth child 두 번째에다가는 똑같은 아이를 설명을 좀 드릴 거긴 한데 자
이렇게 한꺼번에 쓰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세 개 다 쓰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게 뭐냐면 언제까지 세 개를 다 써야 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쓸 때는 보더라고 쓴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순서대로 쓰기만 하시면 돼요. 순서는 보더는 상관없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두께를 쓰고 그 다음에 모양을 쓰고 그 다음에 색깔을 입력을 합니다. 공간을 띄워주기만 하시면 해결이 돼요. 자, 굉장히 간편하게 써먹을 수 있죠. 그럼 마지막 하나, 세 번째 거 해보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 보더의 li에 nth 스타일드 세 번째 거에다가 똑같이 보더를 쓸 건데요. 50픽셀의 솔리드 쓰면 당연히 먹겠죠. 자, 이때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것 중에 50 너무 많이 줬더래요. 20만 줄게요. 자, 이때 난 이거 테두리 다 줄 게 아니라 한쪽만 주고 싶은데 아니면 한쪽만 다른 색깔 주고 싶은데 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보더라고 쓴 뒤에다가 레프트 이렇게 쓰면 보더 레프트 왼쪽만 주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전체 다 주겠는데 자, 전체를 다 준 상태에서 왼쪽만 다른 형태를 주고 싶어 라고 한다면 보더 레프트 하고 완전히 다르면 여기다 필요한 만큼에 대한 수치나 내용을 입력하시면 그대로 바뀝니다. 또 보더 라이트 하시고 위에 언급한 이유가 이거예요. 두께나 모양이나 이런 걸 바꾸기 위해서 예를 들어 대시 스타일 한 다음에 더블 이렇게 하시면 오른쪽의 선의 모양만 더블로 바뀌어라. 또 버텀 위드 하시면 또 아래쪽에 두께만 5픽셀로 바꿔라. 이렇게 일부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선을 없애라, 뭐 아래 선을 아예 없애라 라고 한다면 0 이렇게 쓰시면 없어지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가 다 되셨다면은 이제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좀 되셨어요? 빠르면 얘기하세요. 자, HTML에서 하나를 더 해보겠습니다. HR 태그로 구분을 짓고요. HR을 쓴 거는 위에 거랑 이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러 구분 짓는 것 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자, 클래스 파트에 클래스 아웃라인이라고 하나 이렇게 이어서 쓰면은 쉽게 말하자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요거 한 것처럼 두 개의 클래스 네임을 가진 div 아무것도 안 쓰잖아요. 여기 쓰면 div 태그이자 클래스 파트이자 클래스 아웃라인이라는 형태를 만든다. 뭐 이런 뜻이에요. 결과 보시면 이렇게 만듭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이 안에다가는 똑같이 쓸 거예요. h2 그래서 아웃라인
설정. 그리고 ul 안에 li는 2개 정도만 만들어 볼 겁니다. 자, 뒤로 갈수록 잘하시고 있죠. 딱히 설명할 게 없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 더 해야 되겠군요. 3개 할게요. 자, 3개 하고 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들은 일단은 2개만, 첫 번째 거 빼고 일단 2개만 이렇게 쓰겠습니다. A 태그를 만들어서 이 안에 기능을 쓸게요. 일부러.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준비가 되셨다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데를 이제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자, CSS에서 클래스 아웃라인 안에 들어있는 li들에 대해서 얘네들이죠. 자, 여기 안에 들어있는 li에다가도 뭔가 처리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뭐 대표적인 아이가 텍스트 데코레이션 같은 경우일 거예요. 자, 텍스트 데코레이션 해가지고 뭐 언더라인 이렇게 쓰시면 아래 밑줄 같은 게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AT가 갖고 있는 형태 중에 하나죠. 근데 난 이거 언더라인이 싫어요. 그러면 뭐 오버라인 이렇게 하시면 위에 선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미드라인이라고 제가 그냥 쓰긴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미드라인이 아니라 좀 다른 라인 형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네요. 뭐 엄청 자주 쓰는 아이는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미드라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미드라인이 아니라 다른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라인 스로우인가? 그러네요. 라인 스로우.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는 형태처럼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자, 참고하시고요. 자, 클래스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아이에다가 li에 nth child 첫 번째에다가는 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웃라인. 아웃라인도 보더처럼 뭐 아웃라인 위드, 아웃라인 스타일, 아웃라인 뭐 컬러 이렇게 쓰긴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쓰진 않아요. 자, 그냥 통으로 무조건 거의 쓰는 편입니다. 왜 그런지 잠시 뒤에 설명 좀 하고요. 자, 3픽셀 솔리드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외곽선이 생기는데요. 보시다시피 얘가 좀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뭔가 위, 아래만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위아래 생긴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이게 왜 그런지는 잠시 뒤에 설명 좀 드리고 일부러 자, 클래스 아웃라인에다가 패딩을 10픽셀을 일단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살짝 안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보면 세 군데 생겼죠. 어떻게 생긴 건지 파악이 되실 거예요. 선은 네 군데 다 들어갔습니다. 선은 네 군데 다 들어갔는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보더처럼 다른 아이들을 밀어내지는 않아요. 패딩도 밀어내서 이 공간이 생긴 거고
마진도 밀어내서 공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아웃라인은 다른 옆에 있는 아이를 밀어내진 않아요. 그냥 외곽선이 생길 뿐이에요. only. 선만 생길 뿐이에요. 그래서 아웃라인은 흔히 다른 아이들처럼 부피는 존재하지 않는다. 선은 생기는데 부피는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이다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면적은 있는데 없다. 안개 같은 개념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을 주자면 이 아웃라인은 네 군데를 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을 주는 게 안 돼요. 아웃라인 탑, 아웃라인 버텀, 아웃라인 레프트 이런 개념이 없어요. only 네 군데를 한꺼번에 컨트롤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통으로 주는 거예요. 이걸 어디다 써먹지? 자, 한 가지 좀 다행인 거는 이게 있어요. 아웃라인 옵셋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옵셋이라는 뜻이 뭐예요? 캐드나 일러스트 같은 프로그램 같은 거 보시면 옵셋 일정 공간만큼 떠 있는 거 라는 뜻으로 이 li 첫 번째를 기준으로 5픽셀만큼 공간을 두고 선을 그리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표현하는 거죠. 여전히 뒤에 있긴 합니다만 이런 식의 개념으로 만들어낸 아이가 아웃라인입니다. 이거 두 개 말고는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끝이에요. 이게 다예요. 자, 그럼 이거는 언제 쓰느냐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주로 여러분이 어떤 버튼에다가 나 이거 버튼 누를 거야 라고 인지할 때 쓰는 거예요. 이걸 포커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우스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키보드로 컨트롤했을 때 나 이거 클릭할 거야. 이거 버튼이야. 여기 들어갈 거야. 찾아가서 인지하는 것들. 즉 사이트 같은 거 보시면 자 예를 들어 네이버다. 그럼 제가 키보드 탭을 누르면 여기 탭을 누르면 여기 요거 지금 내가 엔터를 누르면 뭔가 검색이 된다는 뜻이죠. 탭을 누르면 뭐가 또 됐죠. 여기 위에 탭 누르면 뭔가 이름이 바뀌죠. 요거 일단 빼고 자 쭉 하다 보면 요 부분 포커스 갑니다. 그럼 여기서 키보드 엔터 빵 누르면 요 아이를 다운로드 하게 또 탭 딱 누르면 또 탭 누르면 보지 않는 겁니다. 엔터 누르면 사라지겠죠. 탭 누르면 네이버 탭 누르면 엔터 누르면 해피빈 페이지로 이동. 이렇게 내가 어디에 처리하고 있다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포커스라 그래요. 왜 만들었냐면 마우스로 컨트롤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키보드로 써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만든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자, 아웃라인 밑에서 제가 이건 써드릴게요. 여기서 위에 쓰자. 아웃라인은 자, 부피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리고 쉽게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라기보단 디자인용으로 사용하기보단 여러분이 레이아웃 작업, 코딩 작업 한다는 것보다는 키보드에 포커스 처리 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많이 쓰인다. 방금 전에 보셨던 탭. 즉, 포커싱이 그럼 언제 처리되느냐? 포커스 처리는 주로 앵커 태그, A 태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튼이라고 하는 요소, 그리고 폼에 들어가는 주요 요소들을 말합니다. 요거는 이제 당장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하고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흔히 뭐 검색을 하는 인풋, 체크하는 거,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카톡처럼 긴 장문 댓글 쓰는 거, 그 다음에 여러가지 셀렉트 버튼, 뭐 이런 것들.
이제 폼 요소라고 하는데, 그런 폼 요소들에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작한다라는 개념. 자, 그래서 A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러 앵커라고 쓰기보단 A라고 쓸게요. 그래서 HTML에 보시면 A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일부러. 다음 CSS에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포커스 자체를 여러 개 쓰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클래스 아웃라인 안에 A를, 자, 이거 인라인 요소니까 블럭과 처리하고요. 가로 세로를 사이즈를 줄게요. 그전에는 글씨만큼만 링크를 줄 수 있었다면 이번엔 그렇지 않고 이 박스 자체가 이렇게 통째로 손가락 모양이 되게끔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자, 이러므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 경계 구분이 안 가요. 그렇죠? 경계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패딩을 사용하거나 마진을 사용해서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패딩 마진을 더 많이 쓰는 겁니다. 자, 위에 언급했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li에 마진 라이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픽셀 띄우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사이가 떠 있으니 여기 클릭하는 것과 여기 클릭하는 사이 아닌 것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되겠죠. 실제 디자인하실 때 그래서 사이가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구분할 수 있게끔 항상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포커스는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클래스 아웃라인 안에 A에 포커스 되면 콜론 포커스라고 하는 애가 포커스가 되면이란 뜻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뭘 할 거니? 저는 아웃라인이라는 거를 5픽셀을 자, 솔리드를 붉은 색깔 뜨게끔 할래. 아니면 뭐 붉은 색깔 한 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파란 색깔이 뜨게 할래 라고 언급할 수 있겠죠. 근데 너무 바짝 붙으면 별로 보기 안 좋으니까 아웃라인 옵셋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약 이 정도 띄워야지 이런 기능들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포커스는 마우스로 클릭해서도 포커스를 만들 수 있긴 하지만 클릭보다 페이지 이동하는 형태가 더 많기 때문에 누르고 있거나 뭐하고 있어야지만 그제서야 인식이 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키보드에 탭으로 인지할 수 있게 해야겠죠. 자, 요 아이들에 대해서 개념을 파악하시면 매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키보드 포커스 준다라는 개념. 포커스는 실제로 클릭이 된 게 아니에요. 나 여기 클릭할 거야 라는 인식하기, 나 여기 있어, 너 이거 쓸 거니? 하고 인식하게 만드는 위치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마우스를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는 포커스를 잡을 수 있는 라인, 버튼, 폼 요소. 그리고 아웃라인은 일반적으로 부피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디자인할 때 보면 다른 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보편적으로 쓰진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죠. 그럼 A에 아웃라인이 아니라 패딩이나 보더를 쓰면 안 되나요? 돼요. 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보더를 통해서 5픽셀 솔리드 샵 FFF 써볼게요. 자, 위가 거의 같죠, 개념이? 자, 보더는 옵셋이 있으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탭, 탭, 탭,
탭. 자,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글씨가 밀려요. 그럼 제가 이걸 좀 인식하기 편하게 해서 한 30픽셀만큼 만들었다. 포커스를 대면 탭, 탭. 이상하게 디자인이 되겠죠. 아웃라인은 적어도 밀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럼 패딩하면 안 돼요? 패딩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똑같죠. 네.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원하는 디자인이 꾸리기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포커스를 하면은 백그라운드 컬러, 글씨 색깔, 글씨의 굵기 이 정도만 바꿔주지 그렇게까지 뭐 패딩 마진으로 포커스 잡았을 하는 경우는 흔하진 않다. 대부분 이런 걸 가지고 쓰면 레이아웃 자체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훨씬 빠르게 이쁘게 짤 수 있겠죠. 자,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기타 하나만 더 언급하고 요 마진, 패딩, 보더, 아웃라인에 대한 기초 내용은 정리하도록 할게요. HR 태그로 자, 클래스 파트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자, 박스 사이징이라는 클래스 이름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UL 안에 LI를 세 개 할게요. 이름이 너무 길어서 멈추기 일보 직전이네요. 그냥 박스라고만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박스 사이징이라는 클래스에다가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 사이징에 들어가는 뭐 li는 그냥 별거 없이 이렇게 해볼게요. 글자가 계속 왼쪽에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텍스트 얼라인이라고 하는 아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텍스트 얼라인이 기본적으로 레프트라고 되어져 있다면 이건 왼쪽 정렬이에요. 기본이 왼쪽 정렬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라이트라고 써버리면 이 아이는 오른쪽으로 텍스트가 정렬이 됩니다. 그럼 가운데 정렬하려면 센터. 당연히 좌우 가운데 들어가겠다. 박스를 사용하실 때는 마진 오토라는 값을 쓰시면 되는 거고 글자를 할 때는 텍스트 얼라인 센터 쓰시면 돼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되는 건 좌우를 기준으로 가운데 주는 거지 위아래를 기준으로 두는 건 아니에요. 위아래를 사용하시려면 버티컬 얼라인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이 아이는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개념을 테이블의 개념으로 전환해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좀 까다롭고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가운데로 하시려면 공식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형태는 패딩을 주시는 거기는 해요. 패딩을 쓰는 겁니다. 참고하시라고 하고요. 근데 한 줄의 경우는 조금 흔히 말하는
편법을 써서 라인 헤이트 줄 간격이라는 개념을 써가지고 여기에 안에 들어있는 이 박스 자체의 높이값만큼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자, 라인 헤이트 해서 그 높이값만큼 박스가 이렇게 글자 가운데로 배치하게 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편법이에요. 편법. 왜냐면 줄이 바뀌면 글자의 줄이 바뀌면 두 번째 라인은 바로 밑에 생기는 게 아니라 이 100픽셀만큼 공간만큼 내려와서 자 대피셀 하나만큼에서 가운데 텍스트가 들어가듯이 또 다른 100픽셀만큼에서 두 번째 라인은 글자가 들어가게끔 텍스트가 맺혀버려요. 써보시면 알겠죠. 예를 들어 HTML에 줄바꿈 태그는 BR이니까 쓰고 뭐 텍스트를 써보면 중간에 줄을 바꿨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 멀리 떨어져서 글자가 써집니다. 요게 라인 헤이트예요. 자, 그래서 한 줄일 때는 편법으로 쓰는 거지만 두 줄 이상일 때는 다른 방법으로 쓰셔야 한다. 아니면 뭐 요즘 유행하는 플렉스라는 기능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살짝 언급을 드려본 거고요. 기능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박스 사이징의 li에 nth child 1 첫 번째 요소입니다. 첫 번째 i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패딩을 써보면 이 i는 20 픽셀이라고 쓰면 제가 안에 내용물을 따로 쓰지 않아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만큼 박스가 더 늘어났다라는 것을. 그쵸? F12 눌러가지고 직접적으로 선택을 딱 해보시면 저 화면처럼 저렇게 박스는 안쪽에는 요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이고 패딩은 이 바깥에 있는 요 테두리 있는 요만큼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li의 크기는 가로 100픽셀, 높이가 100픽셀이고 패딩은 20, 20, 20, 20 들어가서 제3자가 보기에는 가로 140에 높이가 140의 형태로 보일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써있죠? 140에 140이라고. 아까 패딩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 아이는 패딩은 박스가 커지는 게 박스 안에 있는 내용물은 그대로고 부피가 커지는 게 맞아요. 자, 두 번째 박스 사이징의 li에 nth child 2 두 번째 i에다가는 보더라고 써볼 건데요. 10픽셀의 솔리드 흰색을 써보겠습니다. 그럼 결과는 똑같아요. 똑같이 가로 100, 세로 100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보도에 의해서 위, 오른쪽, 아래, 왼쪽에 10픽셀 굵기의 선이 추가로 만들어집니다. 추가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선까지 포함해서 두께가 총 120에 120짜리의 박스를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럼 한꺼번에 쓰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에다가는 한꺼번에 패딩 30픽셀에 보더 15픽셀의 솔리드 자, 해보죠. 당연히 낱개를 썼는데 부피가 커지면 두 개를 쓰면 더 커지는 게 맞겠죠. 당연한 이야기 맞습니다. 체크를 해보시면 100에다가 30, 30, 15, 15 전체적으로 커지니까
실제로 이 박스는 가로 190에 세로 190 사이즈로 늘어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파악되셨죠? 사이즈를 제가 줄인다고 해서 달라지진 않아요. 네. 그냥 좀 작아 보이는 건 당연하겠죠. 130에 130으로 줄었습니다. 100에 100짜리는 그대로 유지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잘 보십시오. 옵션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박스 사이징이라는 i를 붙일 거예요. 컨텐트 박스라고 하는 i를 붙여봅니다. 그러면 결과는 1도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왜 했지? 첫 번째에다가도 붙여봅니다. 1도 변하지 않아요. 두 번째에다가도 붙여봅니다. 1도 변하지 않아요. 자, 컨텐트 박스라고 하는 아이는 아무것도 안 썼을 때 기본 상태가 애초에 컨텐트 박스예요. 제가 이걸 쓰나 안 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컨텐트 박스의 속성에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더 박스입니다. 컨텐트 박스와 보더 박스 두 가지 패턴으로 가지고 있어요. 보더 박스라는 개념을 쓰는 순간 결과는 전혀 다르게 들어갑니다. 보이시나요? 자, 안 썼을 때는 또는 컨텐트 박스라고 쓴 것은 해당한 이 아이는 가로 100, 100이라는 박스에다가 애초에 100에 100이라고 썼으니까 박스에다가 위, 오른쪽, 아래, 왼쪽을 20픽셀만큼 만들어 놓은 아이예요. 근데 그래서 140에 140인 거죠.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라고 하는 아이를 써버리면 패딩까지 포함한 박스의 크기가 100에 100이에요. 즉 바깥으로 20, 20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걸 안으로 밀어넣는 거죠. 안쪽으로. 그리고 보더라고 하는 아이도 마찬가지. 두 번째 아이는 10, 10, 10, 10 돌렸으니까 120에 120이죠. 얘를 보더 박스를 딱 쓰는 순간 테두리까지 다 포함된 아이가 100에 100이에요. 10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박스는 80에 80으로 줄어버리죠. 자, 왜 그러냐면 이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박스 사이징. 박스의 크기를 몇으로 줘라. 컨텐트 박스라는 해석을 하시면 뭐예요? 컨텐트가 내용이잖아요. 내용물의 크기만큼을 기준으로 박스의 크기를 재주세요. 즉 내가 원했던 li의 크기를 맨 위에 디자인했던 거에 보시면 li의 크기를 가로 100픽셀, 세로 100픽셀이라고 만들어주세요로 언급했기 때문에 이 아이의 크기를 박스의 크기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패딩과 보더라고 하는 아이는 박스가 아닌 이외의 개념을 잡아버렸다는 거죠. 박스가 아닌 다른 개념으로. 근데 밑에서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박스 사이징을 컨텐트가 아니라 보더 박스라는 개념을 잡아버리면 아직 저장 안 했어요. 이렇게 바꿔버리면 자, 제가 아까부터 계속 보여드리던 요 그림 도표를 보십시오. 자, 이건 제가 키워서 보여드리면 자, 도표를 보시면 조금 위아래 좀 이렇게 해야지 되겠네요. 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박스 그 안쪽에 있고요. 감싸고 있는 아이가 패딩의 개념이고 그 감싸고 있는 아이가 보더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즉 마진을 제외한 보더까지를 뭘로 재라? 박스의 크기로 재주세요라고 재조명하는 거예요. 가로 100픽셀, 세로 100픽셀의 크기를
박스 크기로 재는데 그거를 보더까지 포함된 걸로 재주세요. 이 개념인 거죠. 좀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건을 하나 사요. 핸드폰이 예를 들어 10만 원이에요. 그럼 10만 원만 주면 우리 핸드폰을 사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에서는 핸드폰 가격 얼마예요? 물어봤더니 10만 원이래요. 10만 원을 주면 핸드폰 못 사오죠. 부가세 10% 따로 줘야 되죠. 11만 원을 줘야 사올 수 있어요. 이게 달라요. 이런 개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텍스를 포함시킨 거냐? 따로 하는 거냐? 또 호텔 같은 데는 어떻게 해요? 이거 음식값 얼마예요? 10,000원입니다 하고 밥을 먹으면 음식값은 10,000원인데 실제 계산한 금액은 부가세 10% 따로 붙죠. 거기에 그럼 11,000원인가요? 아니에요. 동사리 10%가 또 추가로 또 붙어요. 11,000원에 10%가 또 붙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고 먹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상황과 내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박스 사이징은 내가 세팅한 박스 크기만큼 무엇? 패딩과 보드 한꺼번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저장해 볼게요. 그럼 결과는 가로백, 세로백 사이즈 안에 가로백, 세로백 사이즈 안에 보더도 들어가고 패딩도 들어갔으니까 박스 자체 안의 내용은 더 작아지게 만들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개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씁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돼요. 컨텐트 박스는 기본형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내가 보도 박스에서 컨텐트 박스 바꾸려고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면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지만 박스 사이징의 보더 박스라는 개념 자체는 많이 쓰입니다. 자, 요거까지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진, 패딩, 보더, 아웃라인 네 가지 자, 개념이에요. 다 써요, 이거. 웹페이지 짤 때. 안 쓰지 않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번에 보실 개념은 또 다른 개념을 하나 더 진행을 먼저 할게요. 그러고 나서 같이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론적인 거 좀 하나 더 하겠습니다.